자, 중3 국어 교과서 읽기 비상김입니다. 비상김이 되겠고 1학기 4단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 사회를 비추는 문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과 이 자신있게 말하기, 요거 둘 다 쳐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넘기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를 비추는 문화 학습 목표 중요하고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것이 작품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거를 찾으란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자, 이 작품은 희곡이고,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극 대본이죠. 자, 그러면 희곡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 연극 대본이고, 자, 희곡에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가 아니라 4요소네. 예. 3요소, 3요소 맞네요. 시나리오가 헷갈렸다. 3요소가 있는데, 그럼 바로 대사, 지문, 해설. 자, 대사와 지문은 인물들이 하는 거죠.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대사는 대화고, 지문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 해설은 인물들의 어떤 그 상황이나 또는 무대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독자한테 설명한 해설도 있고, 이 대본이 또는 이 무대를 꾸미기 위한 해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설은. 자, 그리고 이 희곡은요, 항상 현재형이다. 현재형 문학이다. 과거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소설처럼 서술자가 없습니다. 소설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인 서술자가 있는데, 희곡에는 서술자가 없다. 시험 문제에서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곡의 특징 묻는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둘 것. 그리고 무대의 제약이 따른다. 무대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물들이 올라갈 수는 없죠. 그리고 시간적 제약도 따른다. 연극을 너무 길게 하면은 관객들이 지루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2시간 안팎으로 이렇게 연극을 구성을 한다. 자, 그래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은 희곡이 되겠고, 성격은 현실 비판적, 풍자적, 교훈적. 소재는 세탁소에 맡겨진 할머니 오시고요. 주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에 대한 풍자 및 순수한 인간성에 대한 지향. 특징 1. 인물들의 행동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2. 비현실적인 문학장치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 끝에 가서 사람들이 다 세탁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깨끗하게 빨려서 나온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게 비현실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들 쭈루룩 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강태국은 2대째 내려오는 오아시스 세탁소의 주인으로 세탁소 일을 정리하고 세탁 편의점을 하자는 아내 장민숙의 잔소리에도 꿋꿋하게 세탁소를 지켜내고 있다. 강태국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의 가족인 안요식과 허영분, 안경우, 안미숙이 세탁소로 다짜고짜 쳐들어와 할머니의 간병인이 맡긴 것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린다. 전개. 안패거리가 가게 앞에 쇼핑백을 찾아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냄새나는 똥바지들을 뒤져보며 무언가를 찾는다. 사람들 기가 막혀 바라본다. 안미숙 토한다. 아유, 언니 나 못 찾겠어. 허영분 스카프를 강도처럼 입에 두르고 옷을 뒤적인다. 서옥하 안미숙에게 놀리듯이. 자, 요런 게 이제 지문이죠. 지문 또는 지시문. 너무 똥 아니여, 어머니 똥인데. 장민숙 코를 잡아주면 이게 무슨 일이야? 서옥하 남 없는 귀가 졌나 콧구멍으로 들어. 할매가 돈을 세탁소에 뒀다 그랬잖아. 바로 요게 이 세탁소를 지금 뒤집어 놓는 이유가 되겠죠. 염소팔 강태국. 장민숙 언제요? 강태국 할머니가 염소팔 못 움직이시잖아. 강태국 안요식과 허영분에게 다가가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리 오셔서 차분히 말씀. 안요식 무조건 목에 힘주어 당신 말려 세탁. 자, 굉장히 좀 비하하고 있죠.
안유식. 강태국 세탁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당신 말이야 우리 어머님 옷 찾아내 멱살을 잡아 패기친다. 강태국 넘어짐 어이쿠. 장민숙 놀라.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유식 아녀 동생들에게 야 너희들 뒤져. 안패거리 세탁소로 들이닥치면 예. 강태국 말리려. 아니 이것 보세요. 안경우 팔을 잡아 결박을 지어놓으며 어딜 도망가시려고. 허영본 호기 있게 달려들어 옷돌을 잡아당겨 뒤진다. 아가씨는 저쪽을 뒤져요. 안미석 의심하여 싫어요 나도 여기서 찾을래. 안경우 서로 의심하며 거기 뭐 좀 있어? 허영본 없어요. 난장판이 되는 세탁소. 장민숙 달려들며 어머나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붙잡아 막으며 왜 남의 세탁물을 망가뜨려요? 허영본 장민숙을 밀어넘기며 무엇이 문제야 지금?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장민숙 잘못 넘어져 다친 손목을 흔들며 아이고 손이야 아 염소팔 뭐해? 염소팔 달려와 허영본 말리며 아니 이 아줌마가 돌았나? 허영본 그래 돌았다 건드리기만 해 아주 폭행죄로 쳐넣을 테니까 여기 사자성어를 적반하장 요거를 우리가 적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된 사람 남을 할 때 적반하장. 뭐여? 장민석 손목 흔들어 보이며 어구구 폭행은 누가 있는데? 서옥가 양은 대화를 두들기며 그만 잠깐만 지 말 좀 들어요. 아니 뭘 찾든지 간에 이름을 알든지 옷을 알든지 해야지. 사장 사모님 짜 듣는 분이 이게 뭔 경우래요? 안표에게 찾으시는 게 뭐래요? 허영분 당황하며 여보 뭐지? 안미소 안경호에게 김순대 아니야? 안경호 아니야 안중댁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허영분 그거야 어머님 고향이 안중이고. 자기가 엄마 이름들도 몰라요 이 자식들이. 돈만 맡기고 있습니다. 강태고 안경호를 밀치고 나와 저리 비켜요. 한심하여 옷돌을 주워 올리며 이름도 모르고 무슨 옷을 맡겼는지도 모르고 그래 그 어머님 자식들은 맞나요? 세탁소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서옥하 이거 봐요. 내가 코치 한마디 할게. 들어볼래요? 어서 이 양반들한테 사과하고 이실직고하고 협조받는 게 상책이요. 상책의 말은 가장 좋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장민수 사과도 싫고 이실직고도 싫고 협조도 안 해. 강태고 대영아 안패거리 서로 눈을 마주친다. 슬쩍 안유식을 앞에 내세운다. 안유식 일단은 떠밀려 나와 미안하오 공리를 하듯. 우리 어머니가 병이 오래되셨는데 뭐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또 공리 포기하고. 아는 사람 알겠지만 우리 어머님 재산이 꽤 됩니다. 아버님 집안이 재산가이신 데다가 우리 집이 부동산이 워낙 많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노인네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디다 잘 둔다고 하긴 한 모양인데 건강하실 때 다 두루 분배도 하고 알려도 주고 해야 할 일을 말 한마디 못하고 덜커덕 풍을 맞아갖고 저렇게 식물인간으로다가 누워 지내다가 오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무슨 정신 나는지 세탁 이렇게 두 마디 간신히 하고 입을 달싹 못하시니 노인네는 이젠 가신다고 봐야겠고 재산은 보존돼야 되는 게 장남해. 안경환 미속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헛기치 허영문 비하냐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 싸움이죠. 그치? 할머니가 남겼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얘네들이 세탁소를 다 뒤집고 있는 겁니다. 안유식 안패거리 눈치 보고 또 자식들 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말이지요. 나는 똥싼 바지에다가 숨기셨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세탁소에다가 뭘 하시긴 한 것 같은데 통 모르겠단 말이지. 장민수 서름이 북받쳐. 아니 그래 그 통 모르겠는 일을 가지고 남의 세탁소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허영분 아주 고상한 척. 아주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급한 마음에 용서하세요.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어요. 서옥하 돈이 요사를 떠는 것이냐 사람이 본디 요물이냐 통 모르겠네. 장민수 염소팔에게 코를 풀어 제끼며 옷 바닥에 떨어진 옷들 다 세어봐. 사과는 사과고 샘은 샘이지. 허영분 아이고 그럼요. 장민수 염소팔에게 빨리 세어봐. 염소팔 마지못해 일어나며 알았어요. 억지로 새로 가서는 이쪽의 귀를 쫑긋 거리고 듣는다. 그러니까 이 염소팔이라는 인물도 어떤 속물적인 인간이 되겠죠. 그렇죠? 재산, 돈에 관심이 있다. 강태구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말씀만 듣고 세탁해서 오셨는데 한두 푼 찾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 운운하시니까 참 난감합니다. 세탁소가 은행도 아니고. 안미숙 근데 세탁 그랬대요. 쓰러지고 그게 처음 말한 거예요. 안유식 엄마 쓰러지신 지 얼마 됐지? 안미숙 5년? 6년? 서옥가 4년 7개월. 안경 와 미치겠네 진짜 노인네 정말. 마찬가지 엄마의 병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안효식 휴대전화가 울린다. 안효식 받는다. 여보세요? 아, 김 박사님? 예. 임종이요? 아니, 찾지도 못했는데.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가야지요. 소리 지른다. 지금 간다니까? 끊는다. 안미수, 엄마 간대? 허영본, 어머님도 조금만 더 인심 쓰시지 않고 세탁이 뭐야? 달롱 세탁. 소옥가, 어서 가보세요. 혹시 남은 반통가리 말이라도 들을 줄 알아요? 안경호, 맞아요. 형, 사람들 두고 올 텐데. 안유식, 세탁소 사람들 훑어보면 알았어. 일단 가자고. 강태국에게 명함을 주며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강태국에게 슬쩍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이때 불미스러운 일은 아마 강태국이 할머니 재산을 가로치지는 않을까? 이게 되겠어요. 강태국 기가 막혀 웃으며 어쨌거나 어머님 잘 보내드리시죠? 안유식 가다가 돌아서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말이지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에게 50% 주겠어. 사람들 놀라면서 50%. 허영본 여보. 안경호 형. 안미수 그냥 세탁소를 통째로 사. 안유식 가자고. 나간다. 안패거리 종종거리며 따라간다. 소옥하 50%라. 세탁소를 둘러보며 오아시스가 아니라 보물 세탁소네요. 강태국에게 애교를 부리며 강 사장님 50%. 강태국 난감하며 참. 장민수 아니 저 옆에 내가. 소옥하 웃으며 나간다. 헤헤헤헤헤. 귀신에 홀린 듯이 남은 세 사람 황혼의 세탁소 참담하게 세탁소를 바라보는 강태국. 엉거주춤만 있어서 은근슬쩍 옷을 뒤져보는 염소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장민숙 낯선 목소리로 두 사람 돌아본다. 장민숙 처음 보는 얼굴로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강태국 세탁소로 달려간다. 에이 세탁소를 부순다. 이놈의 세탁소 다 불사질러버려. 세탁소를 뒤엎는다. 장민숙 남편을 붙잡아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 염소빨 말리며 형님 참아요. 자, 이 부분에서 강태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아내까지도 돈 욕심이 생겨서 자기를 의심한단 말이야. 화가 나죠. 음악 와장창창. 암전은 무대에 불이 한번 꺼지는 겁니다. 무대 밝아지면 어두운 무대. 이제 밤이 됐다는 얘기고 다림질대를 밝히는 백열경과 아래 강태국이 런닝셔츠 차림으로 열심히 김을 뿜어대며 다림질하고 있다. 어두운 무대에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움직인다. 어둠 속을 누비는 불빛들. 장민숙과 강대영, 염소팔, 안여식과 허영본, 안경호, 소옥과 안미숙이다. 고개를 하듯 옷과 옷 사이를 누비고 숨으며 각기 결심을 피력한다. 안유식, 허영본 팀, 허영본,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듯. 50%가 되지 왜 이러냐? 안유식, 그러다 뭔 땅 갖고 날르면 또 어떡해? 허영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 안경호, 안미숙 팀, 안경호, 안미숙에게 정말 김순녀 맞아? 안미숙, 맞다니까 증 확인했어. 큰오빠는 미쳤어. 정말 반이 뭐야? 염소팔, 서옥화, 각기 홀로 팀, 염소팔, 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텐키. 지발 덕분에 우리 엄니랑 두 다리 뻗고 잘집 한 칸 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확인하듯이 집 한 칸 아가씨 데려다 앉히고 엄니 모시러 가고 엄니 얘는 이제부터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빨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할머니 재산을 가로채기로. 서옥화 누구 돈 찾기만 해라. 내가 쪽쪽 다 빨아먹어 줄 테니 서옥화 팔자 한번 바꿔보더라고. 장민숙 강대영 팀. 장민숙 이를 악물며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이야. 이젠 다 하고 살 거야. 아야 아우 혀 깨물었다 아우. 강대영 짜증내며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왜 나까지 끌어들여. 진짜 짜증나. 장민숙 머리를 쥐어 박으며 너 하고 싶은 거에 왜 부모 끌어들여. 연수 가려면 어서 찾기나 해. 아우 아파. 그들은 강태국의 뒤에서 밑에서 앞에서 숨어서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검은 복색 일색으로 우스꽝스럽게 꾸며있고 세탁소에 잡인파여 서로가 모르려니 제 생각만 하고 옷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서로의 소리에 놀라면 야옹거리고 서로의 그림자에 놀라면 찍찍거려 숨으며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돈에 눈이 가려 알아보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동물 흉내를 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풍자가 되는 거죠, 풍자.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모습도 벗어 던진 그런 장면을 통해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인물들을. 어둠 속에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 작은 전등을 입에 물고 머리에 달고 손에 들고 옷과 옷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불빛들.
전등 불빛에 드러나는 옷들이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인다. 불빛에 춤을 추는 옷들, 이리저리 집어던져서 날아다니는 옷들, 도깨비 옷 파티. 염소팔이 던진 옷에 백열등이 크게 흔들린다. 놀란 사람들 제풀에 얼른 옷 사이로 숨는다. 강태국이 백열등을 고정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강태국, 뭐야 왜 이래? 누구 있어? 염소팔, 야옹. 강태국, 가라. 솔로 옷을 던다. 우리 마누라 알뜰해서 너 먹을 거 없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에 대고 맛을 본다. 어디 보자, 이게 뭐냐? 넓은 맛이 나는 것도 같고. 어디 보자, 상자 속에서 옛날 아버지의 잡기장을 꺼내본다. 잡기, 이것저것 기록한 것. 이 법은 옷에 묻은 물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까지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아버지 생각에 어깨를 들썩이며 온다. 아버지 미안해요. 다시 상자를 뒤지며 세탁대 밑에서 소주병을 꺼내며 먼지를 닦아 한 모금 마신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탁소를 하나? 또 한 모금 마신다. 인간 강태국이가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짓인가? 이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있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흔들어? 돈이 뭐야? 돈이 세상의 전부야? 술 한 모금 마시고 너희 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일이거든.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자기 자리에 숨어서 강태국을 보며 제각기 분통을 터뜨린다. 강대영. 자, 여기서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백은 뭐냐면 관객만 알아들을 수 있는 대사예요. 즉 다른 인물들은 못 듣는 척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물의 어떤 심리를 나타낼 때 방백을 많이 사용한다. 진짜 짜증나. 아버지 왜 저러지? 허영범 방백 미쳤어? 연습할 방백 돌아버리겠네. 안경호 방백 확 죽여버릴까? 장민수 비명 지른다. 악. 강태국 놀라. 그거 누구요? 사람들. 그들도 놀라 다급하게 저마다 동물 소리 흉낸다. 야용 찍찍. 강태국 세탁소가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됐다. 이것도 이제 풍자죠? 사람 숨어있는 사람들을 동물로 표현합니다. 강태국 고개를 갸웃거리며 옷들 사이를 이리저리 살펴본다. 다시 흥얼거리며 옷을 정리하는 강태국. 잠깐 놀란 듯이 멈추며 옷을 들고 서 있다가 세탁대로 와서 아버지의 잡기장을 뒤진다. 강태국. 그렇지. 할머니가 처음 세탁물을 맡겼을 때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니까 세탁대에 앉아 잡기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 그래, 여기 있네 있어. 사람들 더욱 조급해진 마음에 제각기 구시렁댄다. 염소팔 방배, 원수가 따라오구먼. 안유식 방배 명령조로 불을 꺼버려. 서옥가 방배, 두꺼비 집을 내려. 안미숙 방배, 어서요. 염소팔 놀라 어떻게래. 예, 두꺼비 집을 내린다. 어두워지는 세탁소, 반짝이는 불빛들의 대이동. 강태국 뭔가 느끼고 뭐야? 염소팔이냐? 염소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으흥. 놀라 끙. 사람들 점점 더 음흉스럽게 짐승 소리로 우르렁댄다. 강태국 알겠다는 듯이 짐짓 과장스럽게. 우리 세탁소에 도둑갱이들이 단체로 들어왔나? 사람들 단체로? 예, 야옹. 강태국 잡기장을 단단히 말아 손에 움켜쥐고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만 물러가야지. 이거 어두워서 빨리 비워드리지 못하겠는걸? 사람들 손전등으로 안채로 가는 길을 비춰준다. 고맙다. 안채로 간다. 어둠 속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수색전제. 이때 세탁소에 불이 확 켜진다. 드러난 사람들 꼬라지, 코피 찍, 머리 산발, 자빠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강태국이 두꺼비 집 옆에 서 있다. 놀라는 사람들, 놀라는 강태국. 강태국, 대영아. 이건 아들이 되겠죠? 강대영, 머리를 보잡고 본다. 아빠. 강태국 아내에게, 당신 미쳤어? 장민수, 미쳤아야. 또 학교 물었다. 강태국, 염소팔 노인호. 염소팔 형님. 강태국이 사람들 사이에 널브러진 시체 같은 옷들을 주워든다. 분노에 찬 강태국. 이게 사람 형상이야 뭐야? 뭐에 미쳐서 들뜨다가 지 형상도 잊어버리는 거냐고. 손에 든 옷보따리를 흔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그래? 1998년 9월 김수님? 장민수 감격에 여보. 강대영 아빠 엄마가 찾았다. 안경호 동생을 때리면 야 김수님이잖아. 안요식 다가가며 이리 줘. 강태국 뒤로 물러서며 못 줘. 장민수 여보 주지마. 사람들 따라서 다가서며 줘. 강대영 아빠 나. 강태국 물러서면 안 돼. 이렇게 줄 순 없어. 안경호 날 줘요. 엄마에게 응석 부리는 것처럼 나 부도난단 말이야. 허영군 거만하게 포기하듯이 아저씨 여기요 50% 줄 테니까 이리 줘요. 안미숙 뾰족하게 내 거는 안 돼. 허영군 내 거 어딨어? 결혼할 때 집 사줬으면 됐지. 안미숙 나만 사줬어? 오빠들은?
안유식 소리친다. 시끄러. 위협적으로 죽고 싶지 않으면 내놔. 사람들 따라서 어서 내놔. 강태고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머니 민족은 지키고 온 거야? 아니. 강태고 에이 나쁜 사람들. 옷을 가지고 문으로 향하며 나 못 줘. 울분에 차서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 나 당신을 못 줘. 내가 직접 할머니 갖다 줘 드릴 거야. 정민수 여보 나줘. 강대영 아버지 나요. 강태고 안 돼. 할머니 갖다 줘야 돼. 왠지 알아? 이건 사람 것이거든. 당신들이 사람이면 주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들에게 사람의 것을 줄 수 없어. 자, 이 부분이 이제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동물의 형상을 한 사람들, 그쵸? 사람 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유시 A 달려든다. 강태고 도망치며 안 돼. 사람들 강태국을 향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뿌리치며 간다. 세탁기로 밀리는 강태국. 강태국 재빨리 옷을 세탁기에 넣는다. 사람들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세탁기로 몰려들어간다. 강태국이 얼른 세탁기 문을 채운다. 놀라는 사람들 세탁기를 두드린다. 강태국 버튼 앞에 손을 내밀고 망설인다. 사람들 더욱 세차게 세탁기 문을 두드린다. 강태국 버튼에 올려놓은 손을 부르르 떨다가 강하게 누른다. 음악이 폭발하듯 시작되고 굉음을 내고 돌아가는 세탁기. 무대 가득 거품이 넘쳐난다. 빨래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유리에 부딪혀도 사라지고 자, 이렇게 바로 이제 비현실적 장면이 되겠죠. 사람을 집어넣고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강태국이 주머니에서 글씨가 빽빽히 적힌 눈물고름을 꺼내들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눈물고름 받쳐들고 할머니 비밀은 지켜드렸지요. 그 많은 재산, 이 자식 사업 미천, 저 자식 공부 뒷바라지에 찢기고 잘려나가도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화수분인 줄 알아서 이 자식이 죽는 소리로 빼돌리고 저 자식이 앓는 소리로 빼돌려 할머니를 거지로 만들어 놓았어도 불호 자식들 원망커녕 형제간에 의상할까 걱정하셔 끝내는 혼자만 아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신 할머니 마음. 이제 마음 놓고 가셔서 할아버지 만나서 다 이르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버지 보시면 꿈에라도 한번 들러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눈물고름을 태워드린다. 음악 높아지며 할머니의 혼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치마 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제 할머니의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겠고, 세탁기 속의 사람들도 빨래 집게에 걸려 쭉 걸린다. 강태고 바라보고 깨끗하다. 빨래 끝. 크게 웃는다. 하하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정리. 제목, 오아시스 세탁소의 의미. 오아시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서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이죠. 그럼 세탁소 이름이 오아시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탁소 이름을 오아시스 세탁소라고 했어요. 자, 이해활동입니다. 이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치관을 파악해보자. 자, 다음 인물들의 공통적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돈이죠, 돈. 2. 강태국이 할머니 옷을 찾고도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에이, 나쁜 사람들 나 못 줘.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 나 당신을 못 줘. 내가 직접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자, 요거죠. 네. 돈만 밝히는 가족들의 탐욕스러운 분노했다. 그리고 할머니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돈이 없는 사실을. 자, 강태국의 가치관, 사람의 마음을 세탁한다는 신념으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고 물질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 밖의 인물들은 돈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요. 2.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된 1990년대 세태를 드러낸 기사문이다. 기사문을 읽고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91년 12월 27일이네요. 행운의 복돈입니다. 이것만 안방에 걸어놔 보세요. 돈이 슬슬 굴러들어옵니다. 최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심지 길거리에 1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를 컬러를 확대 복사해 판매하는 일명 복돈 판매상이 등장했다. 일반 지폐보다 5배 정도 큰 이 복돈은 어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날개 덮친 듯 팔리고 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역구 내에서 장사를 한 한 상인은 하루 평균 100장에서 150여 장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복돈 덕분에 톡톡히 제비를 보고 있다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상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복돈을 판매하는 상인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복돈 열풍이다. 이러한 복돈 열풍에 대해 한 시민은 아무리 돈이 좋다는 세상이지만 집안에 돈을 걸어놓고 섬기며 사는 세태가 왠지 서글프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였다. 자,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따른 현상이 복돈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사문에 비춰볼 때 다음 인물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이 뭐냐? 정말 김순녀 맞아. 맞다니까 증 확인했어.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돈으로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내는 이자부터 도둑놈입니다. 여보세요. 아, 김 박사님, 예, 임종이요? 아니, 찾지도 못했는데.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가야지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런 건 지금 없어졌어요. 다 돈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시를 고려할 때 강태국이 사람들을 채택하는 장면이 상징하는 의미와 작가 의도를 파악해보자. 자,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갈등 상황 정리, 빨래때가 빠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과정을 상징. 작가 의도는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사의 모습 비판,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창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말해보자. 너무 돈만 추구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런 주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자, 다음 보면은 얼굴 반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비판적, 자조적, 소재는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 주제, 현대사의 핵가족화 세태에 대한 비판, 특징 1, 과거와 현재의 밥상 풍경을 대조한다. 2,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들을 얼굴 반찬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반찬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뭔가 좀 영양도 불균형해지고 맛도 없으니까 맛과 영양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반찬을 먹죠. 근데 제목이 얼굴 반찬이에요.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 얼굴이 맛있다. 참신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이 얼굴 반찬이란 얘기야.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 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뭐뭐처럼 직유법.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직유, 외식처럼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개인화가 됐죠. 아침 혼자 먹는 거야.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밥을 사료처럼 직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밥을 혼자서 먹다 보니까 밥이 이제 사료, 뭐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한테 먹이는 사료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서는 현대 도시인의 어떤 그 비판, 삶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밥상 풍경과 현재의 밥상 풍경의 대조를 통해,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어디 봅시다. 2번 한번 볼까요? 일과 같이 밥상 풍경이 달라진 까닭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해 생각해보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대가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핵가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확대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
다음은 이 시를 쓴 시인과 대담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시 창작 의도를 생각해보고 각자 느낀 점을 말해보자. 사람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의 사회가 혼자 밥 먹는 사람을 많이 만든다. 이는 핵거족화를 넘어 가족의 해체를 낳았다. 그래서 여럿이 모여 밥 먹을 기회도 없고 가족끼리 북적대며 사는 재미가 없다. 요새는 소셜 다이닝이라고 누리소통망을 활용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는 일도 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얼굴 반찬이 되자고 한 것이다. 혼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얼굴 반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회운동이 아닐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에 있는 작품,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마다 우리가 정한 올해 핵심은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있게 말하기. 자, 자신있게 말하기 부분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항목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고 표시한 개수만큼 말하기 불안 온도계를 칠해보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만화를 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알아보자. 째깍째깍 힐끔 째깍째깍 시간은 지나고 있고 뭔가 좀 두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차례는 송무현. 자, 아마 발표할 차례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어요. 네, 긴장했네, 그지? 예, 글씨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 걱정이 많네. 떨려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면 어떡하지?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어려운 질문 같은 거 나면 어떡하지? 손바닥이 흥분해질 정도로 긴장을 하고 난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나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의 시선. 그래서 세상에서 발표 시간이 제일 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네, 발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 만화에서 송우연이 발표 시간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를 써보자.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사실 어려워요.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발표 연습을 하거나 청중이 질문할 내용을 짐작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 놓거나 너무 긴장이 되었을 때는 깊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간단한 체조를 하면서 몸을 풀어준다.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한두 번만 갖고는 안 되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발표를 마친 송우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써보자. 우연히의 발표를 들으면서 동의하는 부분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은 정리해뒀다가 발표를 마친 뒤에 따로 물어보았어. 우연히의 발표를 경청하며 중요한 내용은 공책에 정리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그림이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패스할게요. 자, 다음 그림을 읽고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칼럼. 자,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다반사였고 목소리가 떨려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 머릿속 말들이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릴까 두려워서 종이에 꼼꼼히 적어놓고 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해선 잘 안 떤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글을 쓴 사람도 예전에는 많이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떨지 않아요. 그전에는 발표하다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할 텐데 라는 생각이 치밀어 올라 불안해졌는데 이제는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라며 뻔뻔함을 키웠더니 불안이 줄었다. 실수할까봐 떨릴 때에도 차라리 실수해버리지 뭐 라고 속으로 읊조리니까 오히려 덜 긴장하게 됐다. 마음 좀 단단히 먹어 라며 자기를 다그치기보다 불안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니 편해졌다. 쉽게 불안해지고 마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불안이 확 줄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마다 불안해진다며 찾아오는 이가 꽤 많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발표가 공포라고 했다. 본인이 세운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 신년 연설하는 것이 두려워 아랫사람에게 대신 시키는 사장님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해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쵸?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발표를 못해요. 겉만 보고 부러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니 내 안에 남아있던 불안도 날아가 버렸다. 발표 불안은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신을 창피하게 여겨요. 불안해도 되고 남들도 나만큼 불안해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은 한결 편해지기 마련이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면 불안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극복하기 전, 불안을 극복하기 전과 극복한 후, 극복 전, 긴장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극복 후, 창피 좀 당하고 말지 뭐. 극복 전, 실수할까봐 떨렸는데 극복 후, 차라리 실수해버리지 뭐. 극복 전, 마음 좀 단단히 먹어 라면 자신을 다그쳤는데 극복 후, 불안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 말하기 불안을 극복했다. 그죠? 뭐 틀리면 어때? 예, 잘 못하면 어때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단원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여기까지군요. 예, 자신있게 말하기까지였네. 자, 어휘 부분 조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 된 상태 난장판. 자기가 사는 것 밖의 다른 고장을 외지 또는 비슷한 말은 타지 또 비슷한 말이 타관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그대로 고한다 이실직고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한다 공리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화수분 끝없이 나오는 화분 이게 뭐 전설이 있죠. 뭐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이 계속해서 나온다. 화수분입니다. 자, 다음 문장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단어를 보국에서 찾아 써보자. 형상, 상책, 일가, 불안. 전쟁으로 일가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자, 일가는 친척이 되겠죠. 그쵸? 한 집안. 위험한 길은 처음부터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가장 좋은 방법. 그 조각은 전설 속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모양. 알 수 없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이 불편하죠. 3. 다음은 인터넷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잡기장의 각 글자가 포함된 단어를 찾아보자. 해당 글자의 앞이나 뒤에 찾는 글자 수만큼 물음표를 붙인다. 잡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 검색. 물음표 2개 잡으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 검색. 뭐 이렇게 해놨네요. 해당 글자의 앞이나 뒤에 별표를 붙인다. 잡 별표는 잡으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 검색. 별표 잡은 잡으로 끝나는 모든 단어 검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단어만 좀 살펴봅시다. 잡은 뒤섞이다는 뜻이고 잡초, 번잡. 잡초,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번잡, 번거롭게 뒤섞여 어수선하다. 우리가 보통 번잡하다 이런 말을 쓰죠. 기는 기록하다와 적다. 기록,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다. 수기, 자신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 손으로 쓴 것을 수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장, 휘장, 장마, 장부, 일기장. 장부, 돈이나 물건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책. 일기장,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은 장부. 이런 식으로 고고사전들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단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분, 사회를 비추는 문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그리고 자신있게 말하기 부분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